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인 대중화, 결국은 플랫폼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먼저 러시아 좀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2022년 4분기에 비트코인 채굴기 판매량이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미 4분기 첫 2개월 만에 3분기 총 매출을 넘어섰고요. 올해 9월까지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65% 성장했다. 채굴기가 많이 팔리고 있다. 자, 러시아 최대 은행입니다. 스베르방크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겠다라고 하죠. 지금 이거는 그 이더리움 지갑인 메타마스크와 연결이 되고요. 이걸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죠.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 가해진 각종 제재와 제한 속에서 새롭고 독립적인 국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 시스템. 블록체인은 이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죠. 코인으로 국제 결제에 이제 쓰겠다는 얘기를 지금 되는 거죠. 심지어 러시아는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거래소 세우려고 법을 바꾸고 있죠. 암호화폐 채굴을 합법화시키고요. 그다음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을 허용하겠다라고 하죠. 러시아의 어떤 국회의원은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규제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 그리고 연방 예산에서 이걸로 엄청나게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끌어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쿠바나 다른 나라들과 실제 무역 결제할 때 주로 비트코인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죠. 제가 이전에 또 말씀드렸던 게 그 크립토 시장을 이게 이제 노다지 시장인데 포모가 뭐 월가 기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려면 디지털 지갑을 먼저 선점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지갑이 뭐 1억 건 정도 다운로드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뭐 전 세계 인구로 보면 1억이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사실 아니죠. 이제 소위 말하는 대량 채택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요. 꼭 예전 PC 통신 때 이제 인터넷 시대로 돌아가 보면 뭐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 지금 약간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 텔레그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사실 텔레그램은 코인을 한다는 사람이면 전 세계 누구든지 강제 가입을 해서 여기에 커뮤니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러시아 태생의 개발자가 만들었죠. 지금은 이제 이 친구들이 두바이에 있지만 규제들이 뭐 코인에 그렇게 뭐 친화적이게 않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이렇게 옮겨 다녀야 했죠. 지금은 두바이에 지금 정착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활성 사용자가 7억 명입니다.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밀어서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트위터 활성 사용자가 겨우 2억 5천만 명입니다. 거의 3배에 달하는 게 텔레그램이죠. 이 텔레그램을 왜 많이 쓰냐 했더니 프라이버시가 엄청 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대화, 우리가 돈을 뭐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고 이게 좀 이제 익명성이 유지가 되죠. 자동으로 그 메시지들이 삭제가 되고요. 중앙 서버에 보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캡처도 안 돼요. 그래서 스크린샷 이런 게 이제 되지 않다 보니 인기가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히 쓰기 편하겠죠. 이 톤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그 텔레그램 운영 주체가 되겠죠. 여기가 역대 그 세 번째로 펀딩, 그 투자를 많이 받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뭐 잘 나가고 있죠. 톤 재단은 사용자들로부터 10억 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하면 조가 넘는 기부금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해서 9천만 달러를 또 유치를 했죠. 이것도 이제 뭐 천억 이상 되는 큰 돈입니다. FTX 사태가 일어나니 여기에서 힘든 친구들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지원 기금도 설립을 하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 우리 쪽으로 우리 블록체인 사용하시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그 이런 게 이제 좀 쉽게 되는 게 여기 내에서 이 톤 뭐 코인들을 쉽게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내 펀드 레이징 같은 게 되게 쉬워집니다. 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이 일어나고요. 엄청나게 싸죠. 그리고
사용자가 쓰기 편하고, 스케일러블은 뭐 돈도 돈이고요. 이 파일 같은 거 보낼 때 카톡도 소위 이제 용량 제한이 있는데 여기는 4기가까지 보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겠죠. 전 세계 코인어들, 코인 한다는 사람들 다 텔레그램 정말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암호화폐 거래 전송을 위한 지갑을 개발합니다. 자, 말씀을 드렸죠. 미래는 지갑 싸움이다. 근데 여기서 지갑을 개발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건 모르건 전자지갑의 개수, 아까 활성 사용자 7억 명이랬죠. 전자지갑 7억 개가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이거 뭐 코인을 주고받고 생소할 수 있지만 저희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쉽게 이제 톤이라는 뭐 코인을 주고받고요. 나중에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더 좋은 거는 긴 지갑 주소가 아니라 뭐 저 같으면 예를 들어 크립토 TV라는 아이디면 그냥 그 아이디로만 치면 송금이 바로 갑니다. 뭐 거의 돈도 거의 들지 않고요. 익명성까지 보호가 되다 보니 이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 채팅에서 비트코인과 톤, 이 코인을 직접 거래, 사고 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거래소가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죠.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로 만들었고요. 비수탁형 암호화폐 월렛, 지금 말씀드렸죠. 비수탁이란 거는 누구한테 자꾸 맡겨놨더니 해킹당하고 제대로 보관도 못하니 수탁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클라우드 컴퓨팅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네이버 큰 어떤 나의 사진 파일을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고 거기 나만 접속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런 지갑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2019년도 리브라, 뭐 옛날 페이스북이죠. DM은 망했는데 그 화폐 발행하려다 망했죠. 근데 왜 이 친구는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을까요? 사실 이 톤 재단도 아픔이 있습니다. SEC에서 그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금으로만 무려 240억을 냈고요. 이게 지금 20년도 6월 달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받았던 돈 1.5조 원 다 토해냈습니다. 이게 불과 1년 반 전인데 지금 1년 반 만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이제 가능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주도의 지금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거래소와 탈중앙화 상품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비수탁 지갑 또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 하면 뭐 이전처럼 뭐 이렇게 해킹 당하거나 중앙 집중화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앱 내에서 이 텔레그램에서 톤을 이용해 자기들 코인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참고로 코인 거래소는 뭐 아시다시피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업비트 이런 거래소가 있죠. 근데 코인 거래소가 아닌데 코인을 자꾸 판다고 하는 기관들이 있죠. 어딥니까? 월가 기관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블랙락은 코인베이스와 협업해서 코인 팔고요. 피델리티는 그냥 거래소 차렸죠. 그 다음 찰스 슈업, 시타델, 버추, 세콰이어, 패러다임은 연합해서 약간 어벤져스 팀으로 코인 거래소 만든 거 뭐 이미 기사 여러 번 났죠. 이 친구들이 코인을 거래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JP모건 골드만삭스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요. 증권들 블록체인 위에서 싸고 빠르게 팔고 있죠. 각종 돈 되는 ETF, 지금 블랙락이 메타버스 ETF까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파는 거죠. 이것들로 국제 송금 결제 환전 청산 다 가능하죠. 자, 또 코인 판다는 데가 어디라고요? 지금 텔레그램 추가됐잖아요. 트위터 추가될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 카카오, 라인 뭐 엄청 많죠. 뭐 유튜브를 포함해서 이런 플랫폼들이 가만히 있겠냐. 제가 좀 예를 들면 이게 그러니까 영역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스,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토스나 바이낸스가 좀 그런데요. 이제 금융 종합 백화점처럼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은행이 은행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에서 증권들을 다 판매를 합니다. 수탁에 그러니까 보관을 하고요. 송금, 환전, 결제, 대출, 그다음 보험, 상품들, 또 예금, 적금 들어서 이자 받는 거, 공과금 내는 게
이런 앱들에서 그냥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되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물론 있습니다. 나중엔 CBDC까지 들어오겠지만 코인 거래소도 아닌 친구들이 코인을 팔고 코인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NFT를 판매하고 있는데가 지금 이렇게 포모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20년 전에 빌 게이츠 얘기했죠. 뱅킹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필요 없을 것. 지금 여기서 은행 얘기 있습니까? 은행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은행의 업무를 하고요. 그중에 코인도 들어가는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NFT라고 하는 거 제가 뭐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반드시 전자지갑이 들어가고요. NFT를 이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더리움이나 뭐 폴리건이나 플로우나 그런 코인과 블록체인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FT 한다 하면서 코인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인스타그램, 스타벅스 지금 NFT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다 이제 도입을 이미 했죠. 하지만 체험판입니다. 아직은 초창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텔레그램에서 이전에 이제 7억 명을 돌파했다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지갑이 7억 개가 생겼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로 송금도 되고 익명성 보장되는데 다른 메신저들은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의 퀘스천이죠. 트위터 자체 암호화폐 트위터 코인 발행할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발행하려다가 걸린 겁니다. 누구한테? 이 지금 엔지니어한테 걸렸는데 이 친구는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이 설계 과정을 역추적해서 코드를 파악하는데 정확한 예측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트위터에서 working on coins 그리고 팁 기능을 추가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돈 보내기 기능을 하는데 여기 지금 트위터가 도지 코인을 쓰는 줄 알았더니 자체 코인을 발행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법정화폐, 암호화폐를 결제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 누가 했습니까? 일론 머스크요. 그러면 이 텔레그램도 자기들 톤 코인을 활용하는데 트위터는 가만히 있을까요? 페이팔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 페이팔이 말씀드렸죠. 각자 자신의 제국에 자신의 화폐를 발행해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지금 거의 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 아까 그 소프트웨어 친구 그 엔지니어의 링크드인 프로필이 갑자기 비활성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인 외에 트위터, 인스타그램이 갑자기 모두 비활성화가 됐어요. 이게 비공개로 지금은 이거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규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아직 이게 공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그냥 슬쩍 내렸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암호화폐, 트위터 이건 무조건 갑니다. 그러면 이제 라인에 그 네이버 라인에 코인이 있죠. 링크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거의 상장도 안 됐고 이제 뭐 정부 눈치 보느라 좀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이 링크가 결국에 그 메타버스 제페토에 들어간다고 지금 거의 뭐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4월 달인데요. 라인페이는 일본에서 6천 개 이상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링크 결제를 지원합니다. 이 라인의 코인 이름이 링크입니다. 링크로 결제를 가능하다. 그리고 추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겠다라고 하죠. 이 코인을 해외 상장도 빠르게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페토에 쓰일 건데 그 메타버스 내에서의 기축 통화는 링크 코인이 되고 다 미국의 연준처럼 자신의 기축 통화를 발행코자 하는 거죠. 아바타 아이템을 NFT로 당연히 판매를 하려고 하겠죠. 그 판매하면서 수수료도 얻고 할 겁니다. 이 제페토 사업만 따로 분사해서 새로운 회사가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아바타를 만드는데 거기에 옷을 만들고 신발을 신기고 모자 씌우고 가방 걸치고 그거 다 뭡니까? 그게 다 NFT입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NFT, 뭐 노래, 춤, 뭐 저희 뭐 동영상, 뭐 음악, 뭐그 뭡니까? 영화 이런 것도 결국은 NFT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해외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 해외 여러 군데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이
이 코인을 살 수 있는 접점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제 카카오죠. 카카오의 그 클레이라는 코인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프로젝트 들어왔던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더니 일반 투자자들과 소통이 뭐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걸핏하면 블록체인이 다운돼 버립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클레이튼 재단 갑자기 수수료를 30배를 올리죠. 이게 뭐 싸서 쓰는 게 이유 중에 하나인데 수수료를 30배 올렸다가 다 프로젝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잘한 걸 한번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CBDC 이거 이제 그 실험을 하죠. 거기에 시범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파일럿 테스트 2단계까지 완료했고 뭐 2000 TPS 뭐 1초에 2000건의 거래를 뭐 했다 하고 뭐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CBDC 플랫폼 참여에 이제 돌입을 했죠. 일단 파일럿 테스트를 그 카카오랑 끝내놓으니 그 다음에 시중은행들이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이제 검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민간 기업들과 협업을 하죠. 그래서 CBDC뿐 아니라 NFT 잘 보십시오. 가상자산. CBDC는 뭐 오케이. 뭐 이제 디지털 원화니까요. NFT 오케이. 근데 가상자산 이거 지금 표현이 가상자산이지만 이거 코인입니다. 코인이 들어갈 뭐요? 지갑 만들고 있다고요. 누가요? 한국은행이요. 코인은 사기라면서요. 블록체인만 진짜라고 했으면서 코인 지갑 만들죠. 물론 CBDC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NFT도 있는데 코인 들어간다니까요. 디지털 화폐는 CBDC, 코인, 스테이블 코인, 여기 지금 NFT까지 지금 들어가면 이것이 그러니까 망한다고 볼 수 없겠죠. 망할 수가 없죠.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CBDC 우리나라는 이 클레이튼 플랫폼 블록체인을 씁니다. 카카오 쪽에서 이제 개발했죠. 지금은 이제 카카오랑 뭐 서로 떨어지긴 했지만 1단계는 뭐 이거 돈이 잘 쓰이는지 보는 거죠. 2단계에서는 이제 통신망이 없는 그 오프라인에서도 뭐 NFC 같은 기술을 써서 뭐 송금이나 결제가 되냐 이거 이제 봤고요. 이제 마지막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해외 국가로 송금이 되냐 당연히 이거 검증을 해야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제가 이전에 그 저평가 코인 편에서 말씀드린 ISO 2002 국제 표준이 의무화가 됩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디지털 화폐가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까는 거죠. 이거 2025년까지 지금 이미 시작을 했고요. 25년 11월까지 무조건 끝내놔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도 지금 이 국제 표준화를 지금 이미 적용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화폐 그 중에 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미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클레이튼 연동을 본격화했죠. 이제 넥스트 레벨 스튜디오는 웹툰 제작소인데요. 지금 NFT 직원 뽑고 있다는 것은 이 소설들을 NFT화해서 코인으로 아니면 뭐 법정 화폐로도 받겠죠. 이걸 이제 판매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클레이튼 스퀘어라는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이건 뭐냐? 은행 업무도 보고요. 전자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쿠폰, 티켓 거래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하죠. 이게 뭡니까? 크립토 서비스의 대중화예요. 그러니까 크립토 서비스는 결국 뭐 클레이 코인이나 네이버 라인의 코인이나 텔레그램, 트위터 같은 데서 한 번에 지갑 생성해서 코인 뿌리면 끝나는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거 지금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클레이튼의 주장이죠. 자신들의 코인, 이 블록체인이 메타버스에 가장 적합하다. 메타버스 구축하려시는 분들 우리 지금 클레이 코인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제 NFT 발행 이미 발표는 했죠. 그리고 발행만 하는 게 아니고 사고 팔 수 있는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안팎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디지털 컬렉터블, 이게 이제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솔라나도 들어가고 이더리움, 폴리건, 뭐 플로우 블록체인 위에 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인을 쓰거나 그 위에 얹어서 결국에 코인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갑들에 연동을 해서 이더리움으로 주로 이제 NFT를 삽니다. 여기에서 근데 24년까지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메타에서 이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좀 안 좋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4년까지는 NFT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럼 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까요? 고객들에게 이제 사용을 경험해보고 이게 좀 더 퍼지고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미리 고객으로 선점을 해놓기 위해서 지금 무료로 하지 나중엔 이거 다 값 받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죠. 보시면 틱톡도 NFT 한다고 하죠. NFT는 코인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절대 이제 별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NFT는 이더리움에서 출시가 되죠. 여기에서는 이뮤테이블 X라고 하는 뭐 블록체인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떤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서 수익금이 예전 같으면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그 글을 쓰는 거에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제게는 없었죠. 오직 페이스북에서 광고 수입을 100%다 가져갔다면 지금 제가 이제 웹3를 적어놨는데 이제는 내가 글을 쓰거나 내가 작품을 만들면 그 돈이 나한테 오죠. 그게 소유의 개념이 들어가서 그게 웹3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소유권이 어떻게 뭘로 오냐? 코인으로 온다고요. 그게 지금은 뭐 법정화폐도 물론 있죠. 하지만 코인이 빠르고 편하고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이 웹3의 그 소유권 개념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수많은 메신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자기 지갑을 발행하고 송금하고 코인을 사고 팔고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해서 뭐 펀드도 팔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게 저는 대중화가 그렇게 머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동영상 업체들이죠. 요새 사람들 TV 봅니까? TV 안 보죠? 유튜브 보죠. 넷플릭스 보고요. 뭐 틱톡 보고 뭐 디즈니 TV까지 요새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친구들 뭐 지금 유튜브 하면 지금 뭐 이렇게 광고 수입을 뭐 거의 5대5로 나눠 갖는다고 합니다. 뭐 슈퍼챗이라는 기능이 있죠. 팁을 주는 기능이 있지만 결국에는 코인도 팁 기능도 여기서 이제 나중에는 다 저는 탑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 업체들한테도 좋고요. 저희들한테도 좋습니다. 이 수익을 이 친구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창작자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고 소위 말하는 팬들도 그래서 그 이제 해피한 거죠. 다 같이 해피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제 뉴스 아울렛들이죠. 뉴스 채널들. 이 친구들은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TV 안 보는데요. ESPN 스포츠 업체들 지금 NFT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FIFA도 있고요. 뭐 축구, 농구, 뭐 모든 부문, 뭐 격투기까지 있죠. 무조건 NFT. 지금 잡지사 타임지도 NFT 만들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크립토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의 뭐 마지막인데 우리나라에서 코인 사기라고 해놓고 이제 부산에서 아예 그냥 거래소 차렸네요. 이게 지금 내년에 아예 문을 엽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정부나 중앙은행은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회원사를 모집하는데 민간 주도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랑 증권사들이 지금 각 잡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펀드 누가 팝니까? 증권사가 팔겠죠. 보관은 누가 합니까? 은행과 제휴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 지금 코인은 뭐 사기다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 결론입니다. 메신저, 동영상, 언론 등 모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신들의 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그것의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서 결국 뭔가 판다. 거기서 뭔가 편의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그 이제 코인을 받고 뭐 법정 화폐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코인의 포모가 계속되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건 좀 염두에 두셔야죠. 인터넷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